안녕하세요. 진셀입니다. 루이스 캐럴의 소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그 후속작인 거울 나라의 앨리스에는 붉은 여왕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붉은 여왕의 왕국은 신비한 장소입니다. 제자리에 멈춰 서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뒤쪽으로 이동해버리고 다른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달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제자리에 서 있을 수 있죠. 자신이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2배는 더 빨리 전력을 다해 뛰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소설에서 묘사된 이 모습을 바탕으로 붉은 여왕 효과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진화 생물학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주변 환경과 경쟁자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진화해 적응해야만 자신의 존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교훈은 생물의 진화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과 산업, 국가를 모두 관통하는 교훈입니다. 경쟁이 있다면 끊임없이 진화에 적응해야만 한다는 것. 세상은 절대 멈춰있는 자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자율주행이 망해가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자율주행, 그 미래가 왜 암담한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월 24일 자율주행 자동차 현장 토론회가 국토부에 의해 실시되었습니다. 그 토론회의 주된 주제는 4가지로 첫 번째, 규제를 줄이겠다. 두 번째, 서비스 사업을 제도화하겠다. 세 번째, 해외 업체를 막아달라. 네 번째, 운송업계와의 상생을 추구해야만 한다. 라는 총 4가지의 주제였습니다. 저 또한 규제를 줄이는 것, 그리고 사양산업이 될 운송업계와의 상생을 어떻게 해나갈지에 대한 고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2번 서비스 사업 제도화, 3번 해외 업체를 막아달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려울 뿐더러 매우 화가 나더라고요. 먼저 2번입니다. 서비스 사업 제도화. 이게 무슨 말이냐? 자율주행에 책임을 질 사업자를 새로 만들겠다라는 건데요. 자율주행이 사고가 잘 나는 편은 아닌데 사고가 날 때 이걸 운전자 탓을 하기에도 뭐하고 제조사 탓만 하기에도 뭐하고 이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임 주체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실시간 센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관제센터에서 관찰하고 필요시에는 주행 권한을 오버라이드해서 사고를 예방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에도 차량이나 도로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원인을 정확히 규명하고 또 다양한 자율주행차 업체들이 해외에서 대한민국으로 들어올 때 로컬 최적화를 본인들이 담당하겠다고 합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의 기술 검증, 인증, 또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게 목표래요. 그런데 좀 걸리는 부분이 있지 않으세요? 저는 이걸 처음 보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토론회 영상을 수차례 되돌려 봤습니다. 자율주행차의 로컬 최적화 서비스란 게 무슨 소리야? 여기서부터 이상한 낌새가 보이더라고요. 자, 책임 주체가 되겠다는 이 내용 얼핏 들으면 좋게 들리는데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동통신사처럼 제조사가 아닌 제3의 사업자를 두겠다는 게 이 사람들의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이거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짓거리예요. 현재의 자율주행 업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업계 탑이라고 할 수 있는 테슬라를 기준으로 설명해 봅시다. 현재 테슬라는 자율주행에 필요한 차량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의 학습에 필요한 차량 주행 데이터를 카메라나 센서 등으로 수집하죠. 그리고 이 수집된 데이터는 테슬라가 보유하며 학습하는데 재사용합니다. 이 데이터를 다른 누구에게도 공유하지 않아요. 그 데이터가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해당 업체의 주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서 말한 내용을 잘 생각해보면 관제센터를 운영하는 이 주행 사업자라는 사람들은 앞으로 관리하는 다른 자율주행 업체 차량의 주행 데이터를 무상으로 공유받겠다는 셈 아닌가요? 책임을 지는 거 좋죠. 그런데 자율주행 기술도 개발 안 하고 자율주행 차량도 만들지도 않는데 얻어가는 데이터들, 이 리턴이 리스크 대비 너무 큰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무상 서비스였다면 그나마 할 말이라도 있겠는데 이 서비스를 무상이 아니라 돈을 받고 하겠대요. 진짜 통신사처럼. 이게 말이나 됩니까? 솔직히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옛날 옛적 조선시대나 중세시대처럼 길 가는데 통행세 받는 느낌이에요. 아니 해외 자율주행차 업체들 이런 거 없이도 그냥 들어와서 장사 잘 할 텐데 사고가 나면
그때 제도를 확립하고 그때 책임 소재를 어떻게 명백히 할지 얘기해도 늦지 않은데, 아니 자율주행차 들어오지도 않은 상황에, 자기네들이 장벽 세워놔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에 어떻게 돈 벌지부터 궁리하고 있는 거잖아. 자율주행차는 애초에 사고 발생률이 인간 운전자보다 65%가 낮습니다. 이건 2023년 연구 결과인데 그 이후로 더 낮아졌어요. 이 말은 자율주행 차량은 사고 발생 확률이 애초에 낮기 때문에 책임져야 할 상황 자체가 적다는 거예요. 만약 사고가 난다고 해도 그때 가서 이 주행 사업자라는 사람들이 이거 제조사 책임이 더 크다, 소비자 책임이 더 크다, 우리 책임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 안 할 거라는 보장이 어딨어요. 그런데 왜 자율주행 기술도 제대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는 지금 이 주행 사업자에 대한 개념을 논해야 하냐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그냥 해외 업체들 보고 너네가 개발한 기술 우리가 관리하면서 돈 벌 테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 그리고 기술 다 넘겨,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러면 어떤 업체가 선뜻 들어오겠어요? 저는 이건 사실상 안전을 위해서라는 명분 뒤에 숨은 기득권층이 세운 규제 장벽이다, 이렇게 봐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거 좋은데 그게 제3의 로컬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돼요. 중국은 사고가 많이 났죠. 그래서 이미 제조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 제조사든 소비자 책임이든 사고가 난 다음에 중국처럼 이렇게 규제를 만들어내야지,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왜 제3의 사업자를 미리 만들 생각을 하냐고요. 기술이 한참 개발되고 있는 시점에 이건 규제예요. 여기는 공산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중국도 안 해요. 데이터를 공공재처럼 이렇게 뺏어가는 거. 심지어 통신사처럼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냐? 이것도 아닙니다. 통신사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제공할 수 없는 핵심 서비스를 제공해요. 예를 들면 통화 서비스라던가 인터넷 연결이라던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량 제조사가 제공할 수 없는, 자율주행 업체가 제공할 수 없는 핵심 서비스를 뭘 제공합니까? 아니잖아요. 이미 테슬라를 필두로 한 대부분의 주요 업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이나 위성 지도가 필요 없이 고성능 칩을 기반으로 온디바이스 AI를 굴려버리기 때문에, 기기 내에서 연산을 수행하기 때문에 어떤 실시간 네트워크 연결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와이파이에 연결돼 있는 특정 상황의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기만 하면 되죠. 굳이 한국만 주행 사업자한테 실시간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자율주행하라는 건 너무 이상한 얘기입니다. 통신 장비를 새로 설치하는 원가는 누가 낼 것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통신비는 누가 낼 겁니까? 괜히 자율주행 기술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제조사랑 소비자한테 돈 뜯을 생각밖에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데이터 삥 뜯기 하겠다, 네트워크 장비 팔아먹겠다, 통신비 뜯어먹겠다, 이런 소리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분을 살펴보니까 한림원 김영기 자율주행위원회 위원장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림원 들어가기 전에 뭐하고 계셨나? 삼성전자 IM 부문 네트워크 사업부 사장 출신이시래요. 아, 그렇구나. 여기까지 알아보는 걸로 하시죠. 다음으로는 해외 업체를 막아달라는 내용입니다. 참, 여기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너무 플레인하고 담담하게 자기들 요구사항을 그냥 내뱉어 버렸기 때문에 뭐라고 크게 할 말도 없어요. 대놓고 해외 기업을 막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7년까지 테슬라나 화웨이나 샤오펑 이런 업체들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달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중국인들은 미국에 중국인들이 많으니까 테슬라 기술을 잘 베꼈을 거래요. 그러면 하나 물읍시다. 그럼 테슬라는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요? 걔네는 자기가 베낀 기술도 아닌데 왜 못 들어오게 하는 건데?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인들은, 미국에 한국인들은 없어요? 왜 잘 베낀 얘들 보고 너는 베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잘 만든 얘들 보고 너는 잘 만들어서 안 되고, 잘 베끼지도 못하고 잘 만들지도 못한 우리는 시간을 더 줘야 되는 거야. 이상하잖아. 이게 6, 70년대 우리나라가 개도국인 시절에는 이해가 되는 얘기죠. 개도국 당시에 우리 유치 산업을 보호해야 되니까 이런 정책을 편다, 이러면 납득을 하겠어요. 우리가 너무도 미숙한 상태고 이 미숙한 산업을 보호하려면 어쩔 수가 없을 테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물읍시다. 아니, 현대 기아차가 보호가 필요합니까? 언론에다가는 글로벌 탑3다, 수익이 역대 최고치다, 이런 글 찍찍 싸내는데 맨날 자율주행이니 전기차에는 보조금 더 달라, 우리 망한다, 시간 더 달라, 이딴 얘기만 하고 있어. 어쩌라는 거야? 뭐가 맞는 거예요? 보호가 필요합니까? 21세기 자본주의 경제체제,
거기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개도국도 아니죠. 개도국 지위는 박탈당한 선진국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특정 산업, 심지어는 육성 중인 산업도 아니고 이미 완숙기에 접어든 산업, 특정 이익 집단의 수호를 위해서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열등한 자국 제품을 강요하겠다. 요런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듣기에도 안 좋을 뿐더러 실제로 좋은 결과로 이어진 적도 없습니다. 선진국의 산업보호는 대체로 경쟁력 약화만 가져오니까요. 왜일까요? 해외 기업의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해외 기업들이 놀고 먹는 게 아니니까요. 오늘 영상의 서두 부분에서 제가 붉은 여왕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진입을 막는다고 해서 내가 멈춰 있겠다고 해서 다른 얘들도 멈춰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멈춰 있는 동안 붉은 여왕의 나라에 속한 다른 이들은 계속해서 달려나갑니다. 해외 기업은 여전히 글로벌 시장의 높은 경쟁 압력 속에서 계속해서 혁신하고 계속해서 기술 개발하고 계속해서 나아갈 건데 되려 장벽을 세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경쟁 압력이 약화됩니다. 해외 업체가 안 들어온다고? 2년이나 시간을 벌어준다고? 야, 그럼 우리 좀 느긋하게 해도 되겠는데? 우리 좀 돈 좀 덜 써도 되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이렇게 경쟁 압력이 약화되면 기술 개발 그리고 투자 동기가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례가 어디 있냐고요? 할리데이비슨, 레이건이 일본 오토바이 막아주면서 할리데이비슨 기술 개발 전혀 안 했죠. 일본 오토바이들은 규제를 그렇게 쳐맞고도 그 규제를 우회하고 그 규제의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더 효율적인 강한 출력을 뽑아내는 오토바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반면 할리데이비스는요, 결국 그런 모든 보호 조치에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수직 하락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유럽의 자동차 산업 보자고요. 구조 조정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심지어는 폭스바겐은 창사 이래로 절대 문 닫은 적이 없는 독일 내 공장 또한 문 닫고 팔아넘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 매기고 막아봤지만 중국 전기차는 전기차 시장 내 점유율 이미 관세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더 성장 중이고요. 정작 유럽차는 중국에서 맥도 못 추리고 있습니다. 관세, 규제로 막아도 결국 장기 경쟁력은 약화되고 업스트림이나 다운스트림 산업에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미 인구라던가 산업이 완숙되어 있는 선진국일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제발 기득권 보호하지 말고 개방합시다. 경쟁을 하면 죽을 만큼 힘들겠지만 경쟁을 안 하잖아요? 경쟁을 안 하면 그건 진짜 죽겠다는 거예요. 이 글로벌 경쟁 사회에서 붉은 여왕의 나라에서 멈춰 서 있겠다는 거, 장벽 세우고 우리 것만 사용하겠다는 거, 이건 자살 선언입니다. 내가 멈춰 서 있더라도 붉은 여왕의 나라에선 나를 제외한 모두가 계속해서 달려나갈 테니까요. 제발 자율주행 산업 이대로 규제 장벽으로 막아두지 맙시다. 개방하고 정면으로 부딪힙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